네, 안녕하세요. 진세로입니다. 2026 수능을 향한 10분 한국사. 오늘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9번째죠. 박정희 정부 이후에 현대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12.6 사태를 통해서 서거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1979년의 일이에요. 그러면서 민주화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찰나에 딱 한 달 반이 지난 12월 12일에 이번에는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이때 최규하 대통령이 선출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권력은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들이 잡았었고, 이게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죠.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갈 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전두환 장군 등의 신군부에 대해서 저항 움직임이 크게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다만 요거는 광주 지역에서만 있었던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전국 단위로 나왔던 운동이지만 끝까지 저항한 지역이 광주였던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군부에 대한 저항이에요. 이제 신군부는 물러가라, 이런 기치를 내세웠고, 이제 막 그 계엄군을 동원해가지고 무력으로 엄청나게 탄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 지역에서는 시민군이 이제 조직이 됐습니다. 이제 계엄군에 저항을 하기 위해서 시민군이 조직이 됐었는데, 이때 이제 공수부대 투입해가지고 헬기까지 띄워서 이제 막 총 엄청나게 쏴가지고 무력 진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5.18 민주화 운동은 특히 광주 지역에서는 굉장히 아픈 과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된 걸로는 이제 또 하나가 요 관련된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돼 있다라는 거, 요게 본문에 가끔 나와요. 자, 이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정부가 수립이 되죠. 이 전두환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강원 양면 정책을 펼쳤어요. 이 강압 정치 쪽으로는 삼천교육대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그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은 이제 시위 운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시켰던 게 삼천교육대. 또 하나는 언론 탄압도 있어요. 이게 이제 보도 지침을 배포해 가지고 이런 거 보도해라라고 이제 이렇게 탄압을 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화 정책도 펼쳤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좀 더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게 이제 그 두발 학생들의 머리죠. 그 다음에 교복 이런 거 자율화했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까지 자율화를 해요. 이게 이제 유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경제도 많이 발전을 합니다. 이유는 이제 3조. 이제 금리랑 달러의 가치, 유가는 기름값이죠. 이런 것들이 낮았기 때문에 이제 원료를 수입해서 가공한 다음에 그 생산물을 수출하는 이런 이제 가공무역을 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때 경제가 많이 발전할 그런 그 모멘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 전두환 정부 말기가 되면서 이제 민주화의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두환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4.13 호원 조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대 시위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제 물론 그에 앞서서 박종철 학생이 고문치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고문을 심하게 해가지고 박종철 학생이 돌아가셨는데 정부에서는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시위가 본격화되고, 이 과정에서 또 연세대학교의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이제 크게 일어났죠. 이제 그러면서 이때도 결국은 이제 정부가 국민에게 굴복을 하게 되고 6.29 민주화 선언을 이제 하게 돼요. 당시에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국민들의 뜻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게 5년 단임 직선제가 된 거죠. 현재도 대통령의 방식은 5년 단임 직선제로 국민들이 직접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후 정부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볼게요.
이 직선제로 바꾼 이후에 제일 먼저 선출됐던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이 노태우 정부에서는 남북한 관련 통일 업적이 많이 있어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여기에 이제 한반도 비핵화 같은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라는 이런 일도 이 시기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업적이 많아요. 금융실명제를 이제 실행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통장의 이름을 아무 이름이나 해도 됐지만 이제 이 시기부터는 실명제,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신분을 인증해야만 통장을 개설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했다라는 거죠. 이제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때는 둘 중에 하나의 키워드를 본문에 알려주고 나머지 하나를 선지해서 찾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김대중 정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는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 자, 그 전까지는 정권이 교체된 게 평화적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당에 있었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정권 교체가 아니죠. 계속 같은 당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이제 근데 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는 야당에서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의의가 있는데 이게 본문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IMF 체제는 김영삼 정부 말기에 오게 됐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져가지고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이제 거의 뭐 당시 분들은 국가 부도 사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시기인데,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정부와 국민들이 모두 다 함께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IMF 체제를 굉장히 빨리 극복을 해냈다라는 거,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경제적인 업적이죠. 근데 김대중 정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역시 남북한 통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1차 남북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직접 김정일을 만난 회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진 자료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이 서로 악수를 나누는 이런 장면이 그 1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됐었고, 이때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같은 시기예요. 남북 정상회담이 6월 13일. 그래서 2박 3일 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있었고 마지막 날 6월 15일에 남북 공동선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게 이제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업적들인데, 사실 이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모두 다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 세 정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늘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10분 한국사의 컨텐츠를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0분 한국사의 내용만을 충실하게 소화를 해도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에서 3등급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한국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꾸준히 하셔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거예요. 뭐 다른 학교나 학원에 왔다 갔다 할 때 차 안에서 듣기만 해도 수능 시험 준비는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마치면서요,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준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나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컨텐츠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